안녕하십니까? DSB 연구실 석사과정 임성훈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4년 유립스에 소개되어 45회의 인용수를 기록 중인 TimeXER Empowering Transformers for Time Series Forecasting with Exogenous Variables라는 논문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시계열 예측이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가 종종 외부 요인, 즉 외생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만을 가지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벤트로 인해 중국 대기 오염도나 전 세계 주식시장, 금 시세와 같은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들이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보였던 것처럼 이러한 외부 요인들을 모델이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환경에서의 시계열 예측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을 외생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생 변수란 예측 대상이 되는 내생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을 말합니다. 날씨나 정책, 이벤트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모델링 관점에서 외생 변수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먼저 외생 변수의 목적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또는 정보 제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거나 추론할 때 참고해야 할 대상이지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런 외생 변수들은 불규칙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실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센서 오류 등의 문제로 외생 변수 중간중간에 결집값이 존재하거나 전력 소비량은 15분, 기온은 1시간 이렇게 이런 데이터에서처럼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의 수집 주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 센서 레이턴시 등의 이슈로 인해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수집 시점에 따라 길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생 변수를 시계열 모델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은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성공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외생 변수를 도입하면서도 크게 두 가지 요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내생 변수 내부의 시계열적 의존성, 즉 시간에 따른 패턴을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패치 TST나 I 트랜스포머와 같은 대표적인 모델을 예시로 들었는데, 저자들은 이 두 대표적인 모델 모두 한쪽 측면에서만 강점이 있음을 밝히면서 이와 같은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모델로 TimeXER이라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TimeXER이 다음과 같은 컨트리뷰션을 가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각각에 대해서 패치 레벨과 베리어트 레벨의 표현을 도입하고, 이를 글로벌 토큰을 이용해서 브릿지로 활용해서 기존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크게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외생 변수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고려해서 내생 정보와 외생 정보를 동시에 모델링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개의 실제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나은 성능과 일반화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TimeXER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TimeXER의 설계가 어떤 기존 모델들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그 모델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한 Related Work입니다. TimeXER은 다양한 시계열 예측 모델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TimeXER이 참고한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 모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패치 TST입니다. 이 모델은 시계열을 패치 단위로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시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포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I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모델은 변수 간의 상하관계를 포착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변수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상황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TIDE는 외생 변수를 직접 입력에 포함시키는 구조로 MLP 기반의 인코딩을 통해 외생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모델들의 플로우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패치 TST입니다. 패치 TST는 연속된 1차원 시계열의 데이터를 일정 길이를 가지는 패치로 분할합니다. 아래 시계열 모형의 S1, S2, S3, SN처럼 이렇게 n개의 패치로 분할한 다음에 각 패치는 이제 D차원의 벡터로 임베딩되어 토큰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 토큰들이 쌓여가지고 시계열을 대변하는 인풋 매트릭스가 되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입력이 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안에서는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패치 간의 관계, 즉 템포럴 디펜던시를 학습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각 토큰은 쿼리, 키, 밸류로 분리가 되고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가중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정보가 다시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통해서 정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패치 표현을 하나의 벡터로 플래튼한 다음에 리니어 헤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측값을 출력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키포인트는 단별량 시계열을 일정 길이의 패치로 나눈 다음에 각 패치를 토큰화하여 트랜스폼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계열 내의 시간적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단별량 예측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그리고 각 단별량 시계열들을 개별적으로 병렬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병렬 연산 기반으로 학습 속도 및 확장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외생 변수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수가 인디펜던스를 전제로 다별량 예측을 단별량, 더하기 병렬 구조로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모델은 다별량 시계열 예측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설계된 트랜스포머 기반의 구조입니다. 아래 예시의 그림을 보면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다별량 시계열들이 있고 변수별로 색깔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 각각의 시계열들이 변수 단위를 기반으로 프로젝션이 되어서 변수별 선형 배단을 통해서 인베딩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고유한 벡터 표현으로 바뀌게 되고 이 벡터들이 모여 전체 입력 변수를 대변하는 인풋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가서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면 변수 간 토큰들에 대해서 작동하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익힐 수 있습니다. 이후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각 변수별로 개별적인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각 변수들이 자신에게 특화된 방식으로 예측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I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각 변수를 하나의 토큰으로 보고 1일 간의 관계를 셀프 어텐션을 통해 학습하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변수를 개별적인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변수 고유의 특성까지도 보존하면서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별량 시계열 예측에 매우 특화되어 있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중요한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만 시간 순서나 흐름을 정교하게 반영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개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계열을 단일 토큰으로 압축한다는 점에서 시계열 내의 세부적인 시간 패턴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TID, 타임 시리즈 댄스 인코더입니다. TID는 외생 변수까지 포함하여 MLP 기반 구조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 대신 댄스 레이어에 기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활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래 그림은 5개의 과거 시점을 바탕으로 이후 5개의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방법을 보여준 예시입니다. 입력으로 과거 시점의 내생 변수와 미래 시점을 포함한 외생 변수를 넣습니다. 내생 변수는 인베딩 시 출력 값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고 외생 변수는 시점별로 고차원, 그림에서는 4차원의 프로젝션으로 인베딩이 됩니다. 이후 두 변수를 시점 기준으로 정렬한 다음에 컨캐터네이트를 진행해주고 댄스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 그림의 노란 부분과 같이 고차원 댄스 벡터를 얻어서 예측을 위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댄스 표현을 예측 구간 길이만큼 복제해서 시계열 형태로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확장된 표현과 미래 외생 변수 스택, 미래 외생 변수를 컨캐터네이트 해준 다음에 템포럴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레지듀얼 방식을 학습하여서 예측 값을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댄스 인코더의 키포인트는 입력된 모든 시계열 데이터를 먼저 플래튼한 다음에 MLP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측 방식으로는 레지듀얼 방식을 취해서 기준값의 변화량을 더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 모델이 갖는 강점은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계산 효율이 좋으며 장기 시계열 예측에 특히 강한 성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생 변수, 정적인 속성, 그리고 시간 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입력에 명시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면 한계점도 명확한 게 외생 변수와 타겟 시계열 간의 시점이 완벽히 정렬되어 있어야 함을 강제적으로 전제한다는 점이 실용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점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 내에서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시계열 패턴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TID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구조로 외생 변수를 통합할 수는 있지만 시점 간의 정교한 상호작용이나 구조적 유연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대표적인 시계열 예측 모델들은 각기 다른 방향성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패치 TST는 패치 기반의 트랜스포머 구조로 시간적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iTransformer는 각 변수를 독립된 토큰으로 보고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셀프 어텐션으로 모델링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임 시리즈 댄스 인코더는 외생 변수를 명시적으로 입력에 포함시켜서 내생 변수의 표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델은 각각 본인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을 모두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TimeXER은 세 모델의 장점을 구조적으로 결합을 하여 외생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면서도 시간적 흐름과 변수 간의 모델 관계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모티베이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지금부터 TimeXER이 어떤 구조로 어, 상기와 같은 강점들을 한 모델 안에 녹여내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TimeXER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도는 TimeXER의 계략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TimeXER은 4개의 블락을 가진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 온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4가지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내생변수 시계열 데이터를 패치 토큰 단위로 인베딩하고 글로벌 토큰을 도입하는 내생변수 인베딩 단계가 있고, 다음 외생변수 시계열 데이터를 베리어트 토큰 단위로 표현하는 외생변수 인베딩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생성한 내생변수 토큰 간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시간적인 특성을 학습하는 단계와 외생변수와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글로벌 토큰이 외생변수의 정보를 수용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지금부터 TimeXER이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어떻게 외생 변수를 예측에 활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imeXER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를 수식적으로 정의한 장표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어떤 시계열이고 외생 변수가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수식을 보시면 x1에서 t까지의 데이터는 내생 시계열, 즉 우리가 예측하려는 타겟 변수입니다. 길이가 t인 시계열로 보통 센서 데이터나 전력 수요량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Z1에서 T2X는 외생 시계열입니다. 여기서는 C개의 외생 변수가 각각 길이가 T2X인 시계열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생 시계열의 경우 한 개의 채널이 하나의 변수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계열이더라도 길이가 다르든 결측치가 있든 상관없이 변수 하나로 취급하여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세계 시계열 데이터에서 외생 변수를 처리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수들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내생 시계열과 외생 시계열이 나란히 주어지면은 타임 XER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하단에 이제 예측 구간 t 플러스 1부터 t 플러스 s에 대한 시계열이 출력되도록 하는 f세타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하단의 수식은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TimeXER은 과거의 내생 시계열과 외생 정보를 함께 활용해 미래 구간의 타겟 시계열을 예측하는 함수로 정의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해당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풋으로 활용할 내생 변수를 인베딩하는 과정입니다. TimeXER은 내생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구성 요소인 패치 토큰과 그리고 글로벌 토큰을 함께 사용합니다. 먼저 패치와이즈 토크나이제이션 과정은 전체 시계열 길이를 일정 길이인 p로 나누어 패치 단위로 분할하고, 이렇게 나뉜 각 패치는 이제 D 차원의 벡터로 인베딩되어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연산에 사용되는 입력 토큰이 됩니다. 이 방식은 앞서 소개한 패치 TST와 매우 유사한 흐름이며 시간 정보의 세밀한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TimeXER은 글로벌 토큰이라는 추가적인 토큰을 함께 도입합니다. 이 글로벌 토큰은 학습 가능한 벡터로 초기화되어서 전체 내생 시계열의 전반적인 정보를 요약하게 되고 외생 변수와 연결되는 중심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TimeXER은 패치 토큰을 통해 로컬 패턴, 그리고 글로벌 토큰을 통해 글로벌 컨텍스트를 함께 학습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시계열의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내생 시계열을 패치 토큰과 글로벌 토큰으로 임베딩한다는 개념적인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의 수식과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입력 시계열 x1에서 t가 일정한 길이의 패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이케이션과 같게 되고, 시계열 총 n개의 패치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각 패치는 선형 임베딩을 통해서 패치 토큰의 형태로 변환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수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패치 토큰들과 함께 학습 가능한 GEN이라는 글로벌 토큰을 생성한 다음에 기존에 생성한 패치 토큰과 합쳐서 하나의 어, 인풋 매트릭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이 순서도처럼 진행이 되고, 임베딩된 패치들과 글로벌 토큰을 컨캐터네이트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제 외생 변수를 임베딩하는 거죠. 즉 엑소지니어스 임베딩 구조입니다. 앞서 우리는 내생 시계열에서 패치 토큰과 글로벌 토큰을 생성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글로벌 토큰이 외생 변수로부터 정보를 받아올 수 있도록 외생 변수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토큰 형태로 임베딩하는 과정입니다. TimeXER은 외생 변수에 대해서 패치 단위가 아닌 변수 단위로 토큰을 구성합니다. 왜 패치 레벨로 임베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자면, 먼저 외생 변수는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패치 단위로 세밀하게 모델링할 경우에 정보가 불필요하게 세분화되는 문제가 있고, 모델의 어텐션 분산으로 이어져서 노이즈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 정렬 문제가 있는데, 외생 변수는 시점이 내생 변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그 특성과 변화가 유의미하게 요약된 상태로 전달이 되면 충분한데, 패치 레벨로 이제 처리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외생 변수의 까다로운 특성들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외생 변수의 토큰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텐션 구조 내에서 자원이 낭비되고 중요한 신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외생 변수의 모든 시점 정보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각 변수 전체를 하나의 토큰으로 요약한 다음에 글로벌 토큰이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외생 변수는 임베딩 데이터는 트랜스포머 내에서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할 때 키, 밸류 역할을 하게 되고, 글로벌 토큰이 선택적으로 외생 변수의 정보를 수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수식과 시각적 예시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아이트랜스포머에서 보여드린 내용과 유사한데, 시계열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지면은 이 각각은 특정 외부 요인의 시각적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며, 외생 변수 C개의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D차원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벡터들을 모두 모으면은 행렬 형태의 외생 토큰 집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TimeXER은 외생 변수의 시점 정렬 없이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예측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트랜스포머에서 활용할 이제 변수들을 모두 임베딩을 했으니 어떻게 상관관계를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엔도지니어스 셀프 어텐션입니다. 이 구조는 내생 시계열의 패치 간 시간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핵심 모듈입니다. 논문에서는 해당 모듈에서 발생하는 어텐션을 아래와 같이 수식적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자면, 가장 기본 단계는 패치 투 패치, 즉 서로 다른 패치들 간의 시간적 상관성을 학습하는 셀프 어텐션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보이는 이 함과 같고, 즉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각 패치가 다른 패치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쿼리와 키, 밸류 역할은 각 패치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패치 투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토큰이 패치 전체로부터 시계열 정보를 요약하는 과정입니다. 즉, 전체 패치의 정보를 흡수해서 글로벌 표현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수식을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는 글로벌 토큰이 쿼리 역할을 하게 되고, 패치 토큰들이 키 밸류로 사용이 돼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토큰은 시점 흐름 전체를 요약하면서 외생 변수와 크로스 어텐션에서 활용될 준비를 마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투 패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패치가 글로벌 토큰으로부터 시계열 전체의 흐름과 외생 변수 정보를 수용한 단계입니다. 즉, 글로벌 토큰이 패치들로부터 수용한 시계열 전체의 흐름과 외생 정보와의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숫자와 컨텍스트를 패치 수준에 다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수식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쿼리는 패치 토큰, 그리고 키 밸류는 글로벌 토큰이 됩니다. 즉, 각 패치가 전체 정보를 요약한 글로벌 토큰을 참고하게 되는 과정이며, 만약 외생 변수의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이 글로벌 토큰이 외생 변수의 정보를 주입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어텐션을 통해서 패치로 시계열 전체에 요약된 정보뿐만 아니라 외생 변수의 정보도 함께 수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정리한 오버롤 프로세스입니다. 글로벌 토큰을 도입한 셀프 어텐션 과정의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세 가지 방향성으로 수식과 과정을 나누어 설명드렸지만, 실제 연산에서는 패치와 글로벌 토큰을 하나로 묶은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한 번만 수행하는 구조로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산을 통해서 패치 간의 시간 정보, 패치와 글로벌의 관계, 전체 내생 시계열 요약 정보를 모두 하나의 어텐션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학습된 내생 표현에 외생 정보를 본격적으로 통합하는 크로스 어텐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엑소지니어스 투 엔도지니어스 크로스 어텐션, 즉 외생 변수의 정보를 이제 글로벌 토큰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전 레이어까지 처리된 전체 시계열 표현이 있고, 여기서 글로벌 토큰만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은 내생 시계열의 전체 요약을 담당하고 있고,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내생 시계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둔 상태이며, 이제 외생 변수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수용할 단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외생 변수 각각에 대해서 인베딩된 베리어트 토큰들과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컬이 역할은 글로벌 토큰이 하게 되고, 키, 밸류는 외생 변수 토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글로벌 토큰은 외생 변수 중에서 예측에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변수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덜 중요한 변수는 무시할 수 있게 돼서 수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러한 구조는 TimeXER이 외생 변수를 단순히 입력해 넣는 수준이 아니라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구조 내에서 명확한 명확한 방향성과 역할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토큰이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 사이에 정보 브릿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역할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조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내생 변수에 대한 셀프 어텐션 맵입니다. 가로축이 키, 세로축이 쿼리입니다. 쿼리가 다른 위치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색상과 값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P3와 P4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매우 집중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고, P2와 같은 패치의 경우에는 글로벌 토큰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토큰 같은 경우에는 패치 1, 2, 3, 4 등의 골고루 어텐션이 분산되어 있어서 시간 패턴을 토큰 간의 관계로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에게는 집중도가 낮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외생 변수와 글로벌 토큰 간의 크로스 스테이션 맵입니다. 쿼리는 글로벌 토큰 하나가 되고, 키 밸류는 이제 외생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2와 V4의 0.35, 0.3 등 글로벌 토큰이 특정 외생 변수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델이 외생 변수 중에서 어떤 정보가 예측에 더 중요한지를 학습해서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TimeXER은 내생 변수 간의 시간적 흐름, 글로벌 요약과 외생 변수 간의 의미 연결성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교하게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imeXER이 어떻게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의 정보를 통합했는지 설명드렸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예측을 어떻게 생성하고 학습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과정은 인코더 온리 구조의 다른 모델들과 동일합니다. 먼저 예측을 위해서 트랜스포머의 레이어들을 피드 포워드 레이어에 통과시킵니다. 그 패치 토큰과 글로벌 토큰은 각각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갈 준비가 완료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다음 예측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예측 성능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어캐스팅 로스는 일반적인 엘트로스, 즉 민스퀘어 에러 기반으로 실제 시계열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XER은 Parallel Multivariate Forecasting, 병렬 구조로 다변수에 대한 예측도 지원합니다. 각 변수마다 하나는 타겟, 내생변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외생변수로 취급하여서 예측 구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임XER을 병렬 구조로 복수 구성하게 되는데 인코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있게 확장할 수도 있고 변수별로 독립적인 인코더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 구조와 학습 방식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엑스페리먼트입니다. 먼저 실험 세팅입니다. 총 12개의 공개 시계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단기와 장기의 예측 성능을 모두 평가했습니다. 단기 예측에서는 5개 지역의 전력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고 각각 1개의 내생 변수와 2개의 외생 변수 구성이 적용됐습니다. 롱텀 예측에는 더 일반적인 시계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센서 기반 및 환경 교통 예측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능 비교 목적으로 활용된 베이스라인과 공정한 실험을 위해서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비교로 활용한 지표는 MSE와 MAE 지표입니다. 먼저 쇼턴 실험의 경우 모든 EPF 데이터셋에서 TimeXER이 MSE 및 MA 지표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그리고 논문의 저자는 크로스포머와 아이트랜스포머의 성능 저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는데 크로스포머의 경우에는 패치를 분할한 다음에 로컬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을 분리 수행하게 되는데 외생 변수에 대한 이러한 세밀한 모델링이 노이즈로 작용해서 성능이 낮게 나왔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아이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변수 단위로 토큰을 압축하는 방식이 템포럴 디펜던시의 포착의 한계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롱텀 평가 역시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TimeXER이 MSE와 MA 기준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 다만 이 트래픽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이트랜스포머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트래픽 데이터셋에서 iTransfor보다 TimeXER이 성능이 좋지 않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트래픽 데이터에서는 MSE에 비해서 MA가 작게 나오는 경향을 알 수 있는데 MSE가 스파이크와 같은 극단적인 예측을 실패한 것에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TimeXER은 패치기 단위로 전반적인 시계열 흐름을 잘 학습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트렌드나 중장기 패턴 같은 전반적인 시간적 흐름은 잘 포착하지만 짧은 시점에 갑자기 튀는 스파이크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같은 패치 와이즈 방식을 사용하는 타임 XER과 패치 TST 모두 스파이크와 같은 현상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iTransformer는 이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스파이크가 특정 변수와 강하게 연결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iTransformer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특히 트래픽 데이터셋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TimeXER의 구성 요소들이 성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검증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변경 요소와 피규얼 테이블의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색깔로 매칭해 두었습니다. 패치 토큰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패치 토큰과 글로벌 토큰을 사용하되 외생 토큰을 패치 단위로 구성하는 경우, 그리고 외생 토큰을 내생 토큰에 그냥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하는 경우, 그리고 외생 토큰과 내생 토큰을 전부 컨캐터네이트하는 경우 네 가지 케이스와 비교했으며 가장 위의 아워스 행이 타임XEL의 기본 구조가 되며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아래 이제 구성을 보면은 애드를 통해서 외생 토큰을 글로벌 토큰에 단순 합산하거나 컨캐터네이트를 통해서 내 외생 토큰을 그냥 붙이는 경우, 그리고 글로벌 토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이런 크로스 어텐션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평균 성능 하락을 보이면서 크로스 어텐션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글로벌 토큰은 반드시 필요하며 외생 정보를 단순하게 넣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어텐션 구조로 연결을 해야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들입니다. 첫 번째로 룩백 길이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제일 왼쪽 그래프는 내생 변수의 길이는 고정한 다음 외생 변수의 길이만을 증가시킨 결과입니다. 일부 개선 효과가 있으나 상대적으로는 변화폭이 작음을 알 수 있고, 가운데는 외생 변수의 길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내생 시계열 길이만 증가시킨 경우입니다. 외생 조건만 변경한 경우보다 큰 개선폭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내생과 외생을 모두 늘렸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낮은 MSE를 기록하면서 최상의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이를 변경했을 때의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서 외생 변수의 길이로 인한 성능 편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외생 변수의 까다로운 특징 중 하나인 미스매치 랭스 조건에서도 모델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타임XER의 일반화 성능 평가 중 결집값에 대한 예측 실험 결과입니다. 실제 시계열 데이터 환경에서는 모든 변수의 정보가 항상 완벽히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모델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외생 변수 또는 내생 변수의 값을 제거하거나 0 또는 값을 제거하고 0 또는 무작위 값으로 대체한 다음에 타임 XER의 예측 성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외생 변수의 일부가 무의미한 값을 가지게 되더라도 타임 XER의 큰 성능 저하는 가 없는 것으로 보아 타임 XER은 외생 정보가 손상되거나 빠져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 내생 변수가 무효화되면 성능이 급락하게 되는데 여전히 예측의 메인은 내생 변수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결측치가 발생하거나 특정 값이 좀 변형이 되더라도 어, 외생 변수를 반영한 예측이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TimeXER의 일반화 성능 중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데이터가 매우 커지고 복잡해졌을 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NCER의 웨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ERA5에서 수집된 36개의 외생 기상 변수를 함께 예측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된 전 세계 관측소의 분포를 나타내고 3,850개의 지점에서 시간당 온도를 수집한 다음에 3일을 예측하는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가운데 이미지는 각 지점에서 내생 변수에는 온도를 수집한 위치를 포함해서 9개 영역에서 각 4개씩 주변의 기상 변수를 3시간 간격으로 수집하여 36개의 외생 기상 변수를 확보해서 예측에 함께 진행했다라는 이미지이며,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TimeXER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장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수집 주기가 시간당 그리고 3시간 간격이란 차이가 수집 간의 템포럴 미스얼라인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스매치 프리퀀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XER의 모델 분석 결과입니다. 타임XER은 외생 변수를 하나하나를 별도의 베리에이트 토큰으로 임베딩하고 글로벌 토큰이 이들에 대해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외생 변수가 예측에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은 내생 변수인 CO2의 농도와 외생 변수인 에어 덴시티 간의 시계열 트렌드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크로스 어텐션 맵에서 이 둘의 연관성이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렌드에 큰 유사성이 없는 최대 풍속과 같은 외생 변수는 스코어가 낮음 또한 가능합니다. 이는 모델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해석 가능한 구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산 효율성 비교입니다. TimeXER은 동일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메모리 사용량과 훈련 시간 측면에서 iTransformer나 패치 TST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imeXER에서는 외생 변수 간의
어텐션이 생략되기 때문에 연상이 급격하게 줄일 수 있고, 외생 변수들을 공유된 베리에이트 토큰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 토큰들을 각 레이어에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생 변수 수가 많아지더라도 연산량이 사정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서 메모리 사용량과 속도 모두에서 효율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본 논문에서는 외생 변수를 명시적으로 활용하는 시계열 예측 구조인 TimeXR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생 정보와 외생 정보를 연결하는 글로벌 토큰을 도입하고 내생 변수의 템포럴 디펜던시와 외생 변수와의 상관성을 학습하여서 예측 성능을 높인 TimeXR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12개의 데이터셋에서 다른 베이스 라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논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초기 모든 변수를 통합해 모델링하던 흐름에서 잠시 변수 간의 상관계를 배제하고 독립성을 전제로 한 예측 구조가 각광받았지만 최근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흐름에서 TimeXER은 이 두 개의 접근을 구조적으로 조화롭게 결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단순한 구성 요소만을 사용했지만 외생변수의 유무, 시계열 길이, 다별량 여부 등에 상관없이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다만 해당 구조가 스파이크 예측에 다소 약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면은 스파이크성 데이터 이상이 잦은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토큰의 어텐션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 등의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논문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